우리 글쓰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글쓰기라는 이 세 음절의 단어에 문제가 담겨 있어요. 글을, 알맹이를 쓰기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쓰기가 먼저겠어요? 알맹이가 먼저겠어요? 알맹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맹이가 있어야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사고한다고 할 때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뭘 생각하죠? 내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용을 생각하는 네. 거죠. 내용을 생각해 놓으면 그것을 풀어 쓰는 건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쓸거리가 있으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하버드에서는 논리적 글쓰기를 가르칩니다. 논리정연하게 사고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거죠. 논리적 글쓰기를 하게끔 하는 애티튜드, 네. 그 애티튜드를 강조한 거죠. 네. 논리적 글쓰기에 정말로 진심인 학교와 학생들인 거죠. 왜 논리적 글쓰기를 해야 되고 논리적 글쓰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는 그 기본을 가르친 다음에 4년 내내 쓰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쓰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50kg 정도의 페이퍼를 낸다고 하잖아요. 4년 네. 동안. 이런 과정에 4년 내내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신의 형질, 이 뇌가 논리적 사고로 아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레오라는 공식, 네. 오레오라는 공식이 바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쓸거리를 만들게끔 딱 짜여진 프레임이라는 거죠. OREO 이렇게 네 줄로 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는 opinion의 네. 첫 글자예요. 네. 그 다음에 R은 reason, 이유라는 거고요. 그 다음 E는 example, 사례. 그 다음에 O, 의견, opinion, 의견 이렇게 되는데요. 네. O, opinion은 의견을 주장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R은 이유를 설명하고요. E는 사례나 예시를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O에서 의견을 강조하는 그런 OREO 네 줄이면 기본 얼개가 짜여지는 거죠. 맞춰서 그냥 내가 떠올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우리 사행시 할 하면 때요. 네, 어렵지만 네, 그죠. 사행시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완하면 네. 되는 거죠. 이 오레오 공식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써보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미국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방식이니 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네. 예. 꾸준하게 계속 그러면은 어떤 일정한 성인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다 두 달이다 이런 좀 절대적인 기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매일 한 편씩 쓴다면 한 달이면 30번 네. 연습하는 거겠네요. 네. 두 달이면 60번, 한 100번을 해보면 100번 어떨까요? 정도? 한 세 달 정도는 좀 네. 꾸준하게 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아니 그 스텐 프라이팬도 길이 들어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 계산할 때 구구단 굉장히 쉽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거 외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야, 이게 너무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네. 모든 교과서들이 이제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서 네.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네. 여기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하고 뭐라 하는데 이게 맞고 그 다음에 가령해서 예를 네, 들어요. 네, 가령하고 네, 네. 따라서 다시 그러므로 뭐 했나 네, 이렇게 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답안지에 이제 가령 부분 빼고 쓰는데 그래서 그 틀대로만 연습을 해도 네, 네, 네. 충분히 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다는 그럼요, 그런 그럼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요. 유에서 있는 것들을 조립하는 거죠. 단서를 좀 만들어 놓고 그렇죠. 거기서 딱 당기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글을 쓰다 보니까 무에서 유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사고하는 습관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 이게 아까 이 말씀하셨잖아요. 글감이 있어야 쓸 수 있다. 네.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이게 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면 이게 왜 되고 어떤 예가 있고 이게 어떤 주장인지 내가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글로도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이 책 읽으면서 가장 크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수험생 때로 제가 돌아가서 네네. 제가 그때 가졌던 만능 틀이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시험이 그 당시에 좀 빨리 됐던 이유는 7과목을 논술 시험을 치는데 다 똑같은 틀로 썼어요. 똑같은 붕어빵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거랑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신에 사례까지 쓸만한 분량은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제가 보니까 ORO로 저는 항상 글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에 대한 건데 의견을 먼저 뭐 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유를 대신 저희는 좀 풍부하게 써요.
저희가 그렇죠, 들고 싶은 아무래도. 이유랑 상대방이 드는 이유를 한 번 더 들고 공격을 한 번 더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구한테 글쓰기를 가르쳐 주거나 특히 법 공부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할 때 이게 저만의 방식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 보고 야, 내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변호사님 책 보면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선뜻 오겠다고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예. 부끄러운데 저는.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논리적 글쓰기거든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논리적 글쓰기가 사람마다 다르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배우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그거는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죠. 아, 우리는 같이 논리적 글쓰기를 하고 있었던 하고 거죠. 있고요. 네. 논리적 글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분들한테 또 굉장히 좀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토픽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읽는 게 너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읽을 시간도 너무 부족한데 쓰기는 언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요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실은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잘 읽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읽지 못하면 글을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르게 비유를 해드리면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줄 내가 맛을 잘 봐야 또 그만큼 만들기도 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맛있는 집 먹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먹으러 다니는 거네요. 네. 네. 마찬가지죠. 글을 잘 쓰려면 잘 읽어야 되죠.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많이 되네요. 읽어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가요, 변호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 한 줄 썼어요. 다음 줄 쓰기 전에 뭐 하죠? 앞에 썼던 거 한번 앞에서 또 읽어야 되죠. 읽어보죠. 예. 그죠? 네. 쓰기에는 읽기가 들어가 있네요. 어느 정도. 읽지 못하면 쓸 수가 쓸 없어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못 쓰는 이유는,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잘 읽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충격적인데요. 네. 그래서 하버드 글쓰기 비법, 오레오 비법을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 않는다면 읽기로 돌아가야죠. 읽기로 돌아가야 쓰기를 잘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잡고 있지 지금 읽기가 힘들잖아요. 읽기 쓰기할 시간이 잘 없죠. 네. 많이 읽기는 해요. 네. 모니터상으로 네. 읽어서 그렇죠. 그리고 읽기는 하는데 한 줄 한 줄 읽는 것이 아니라 스캐닝을 하죠. 맞습니다. 네. 스캐닝을 하거나 혹은 키워드만 이렇게 골라서 읽죠. 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읽기는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많은 글들을 어떻게 읽어야지 읽기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쓰기도 잘할 수 있고 통틀어서 문해력 발달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했을 때 제가 제안하는 것이 따라쓰기라는 방식이에요. 따라쓰기요. 네. 요즘 필사라는 말, 베껴쓰기라는 말로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 따라쓰기는 베껴쓰기라는 말로 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책을 한 건 낸 적이 있어요. 네. 읽고 쓰기를 다 잘하고 싶다면 네. 베껴쓰기를 해라라는 책인데 지금은 따라쓰기라는 말로 하고 있어요. 따라쓰기요. 왜냐하면 베껴 쓴다라고 했을 때 뉘앙스가 약간 부정적이죠.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네. 따라 쓰는 그런 느낌이 모양을 그냥 흉내내는 근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따라쓰기라는 표현을 바꿨는데 베껴쓰기든 따라쓰기든 어떤 방식인가 하면 잘 쓰인 글을 있는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단순한 이 행위만으로도 잘 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이 쓰인 패턴이나 글이 표현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뇌에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죠. 우리 왜 영어 배울 때 문장 많이 외웠죠. 네. 왜 외웠어요? 기억했다가 그대로 쓰려고 그런 거죠. 했죠. 네. 마찬가지 원리죠. 이 따라쓰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첫째, 잘 쓰인 글을 고릅니다. 네. 멘토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나 또는 신문 칼럼이나 신문 칼럼. 이렇게 네. 있겠죠. 네. 멘토 텍스트를 골라서 소리내어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한번 쭉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따라 옮겼습니다. 원래는요 의미 단위별로 외워서 옮겨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 단위별로. 의미 단위별로요. 네. 그런데 의미 단위라는 것은 문장 너댓 줄이 될 수도 있고 10줄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한 단락도 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외워서 쓰라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난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한 문장씩 외워서 그대로 옮겨 쓰라는 거죠. 그럼 그 문장, 잘 쓰인 문장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입력되는 입력이 거죠. 되고, 네. 우리 영어 문장 외운 것처럼요. 네. 예. 그래서 그대로 한 문장씩 옮겨 쓰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확인을 합니다. 내가 옮겨 쓴 글을 한번 읽어요. 네. 읽고 나서 원문을 또 읽어요. 네. 그래서 대조를 하는 대조를 거죠. 하는. 대조를 하다 보면 틀린 부분이 틀린 있죠. 부분 있죠. 고쳤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러면요, 벌써 보세요. 이 한 편의 글을 몇 번 읽었죠? 처음에 소리 내서 읽었죠. 네, 한 번. 그다음 옮겨 쓰면서 한 읽었죠. 번. 그다음 내가 옮겨 쓴 글을 읽었죠. 원문하고 대조하면서 한 또 번도 읽고. 읽었죠. 네 잘 번. 쓰인 글을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교하게 집중적으로 읽는데 이 잘 쓰인 글의 패턴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겠어요? 비법을 알 것 같아요. 전 한 1000번 읽었거든요. 아, 그럼요. 읽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셨으니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놀라운 거는 제가 지금도 뭐 저도 책을 뭐 병아리지만 쓰고 있지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장을 갖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외우고 했던 그 그렇죠, 구조랑 그렇죠. 그걸 조금씩 응용해가지고 다 글을 쓰고 있고 엄청난 자산이네요. 그렇게 했던 게. 아, 그럼요. 잘 쓰인 글을 그대로 옮겨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잘 쓰인 글이라 해야 돼요. 전제가 중요하네요. 네. 이상한 글 말고 잘 쓴 글. 왜 앞에서 제가 어른들이 성인이 돼서 글쓰기를 혼자 연습하다 보면 악습이 강화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잘 쓰이지 않은 글을 자꾸 따라 쓰다 보면 나쁜 습관이 강화되겠죠. 네. 그래서 잘 쓰인 글을 따라 쓰게 해야 되는데 잘 쓰인 글이 그럼 어떤 글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할 때는 예를 들어 어떤 과목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쓰신 저는 그 책을 진짜 외우다시피 교과서죠. 했었거든요. 예, 교과서죠. 교과서. 그다음에 법전도 될 수 법전도 있겠네요. 굉장히 네, 좋은 예가 될 수 근데 있겠죠. 법전이나 교과서나 좀 지루하잖아요. 지루하죠. 네. 네. 따라쓰기도 지루한데. 네, 졸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글이 있나 사회적으로 쉽게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글 중에서 잘 쓰인 글의 대명사가 신문 칼럼이에요. 아, 칼럼이요? 예. 네. 일간 신문을 보면 이렇게 박스가 쳐진 기사가 있거든요. 네네. 기사가 아니라 그것을 칼럼이라고 하는데 그 칼럼은 신문사 기자들 중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아, 예, 쓰는 글이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칼럼을 그대로 따라쓰기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쓰다 보면 주제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단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끌어 가는지, 그 다음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죠. 야, 저 말씀 딱 들으니까 제 옛날이 떠오르는데요. 베껴 쓰면서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그 문장 구조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걸 한 서너 번쯤 베껴 쓰다 보면 느낌이 좀 와요.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예. 그 습관이 예, 보이거든요. 예. 이때부터 저도 비슷하게 또 생각도 하게 그렇죠. 되고 제가 너무 놀랐던 거는 저는 사실 쓰기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요즘 뭐를 주로 가르쳐 드리면 읽는 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네. 제가 근데 연결고리를 못 찾았어요. 그동안. 네, 네. 내가 언제 읽기가 좋아졌을까 했는데 쓰기를 열심히 하면서 읽기가 많이 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정석대로 하신 거죠. 네, 너무 놀랐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인생의 한 6개월 정도를, 반년 정도를 글쓰기만 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 글 지금 오래오래 가르쳐 드려도 참 하기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에 투자에 관심 가지신 분 많으신데요. 네. 왜 투자의 제왕 하면 또 미국의 워렌 워렌 버핏이 딱 버핏이라는 떠오르죠. 분이 네. 떠오르잖아요. 그분이 또 글쓰기 전도사예요. 아, 그래요? 네. 의외인데요? 이분이 미국 정부에서 주는 글쓰기 상도 받았고요. 정말요? 주주 레터를 아주 쉽게 잘 썼다는 이유로요. 와우. 그래서 그에게 GE, MS 이런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다 글쓰기 교육까지 받았다고 하죠. 사교육까지요. 아. 그런 분이 말을 했어요. 누가 물었죠.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쓰나요? 하고 물었더니 섹스피어처럼 글을 잘 쓸 필요는 없다. 네. 좋은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면 된다. 아, 야, 그것도 통하네요. 그럼요. 네. 핵심은 쓸거리라는 거죠. 쓸거리. 핵심은 쓸거리. 좋은 정보. 좋은 정보를 전하고 싶은 마음. 야, 이게 저는 진짜
생각 있는 수험생 분들이면 여기서 너무 많이 얻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저는 이제 뭐랬냐면 채점평을 한번 분석을 쭉 해봤는데 논술 글에 거의 한 10명 중에 9명의 채점위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미사여구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발 좀 이 묻는 거에 답을 좀 해라. 그러니까요. 이게 쓸거리를 완전 놓친 거잖아요. 그쵸, 묻는 거에 그쵸. 답을 못하는 답안이라는 그쵸. 게. 그래서 참 본질이 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워런 버핏 회장이 요즘에 왜 주가가 5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이 와중에 혼자 잘 나간다고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워런 버핏 회장이 말을 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최고의 투자처는 자기 자신이다. 네. 당신 자신에게 투자를 해라. 그런데 글쓰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데요, 진짜. 예. 그러면서 글을 잘 쓴다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데 이분 말씀을 그대로 들려드리면요. 글을 잘 쓴다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면 고객, 파트너, 동료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소통을 위해 글을 잘 써야 된다. 그게 방금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읽혔는데 놀랍네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해주신 말씀하고 같아서 그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조던 피터슨 교수님 그분이 왜 누군가를 돕는 일 중에 글을 잘 쓰게 하는 일이 최고의 네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의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전달을 하면 의미가 훼손될까 봐 제가 이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잘 살고 싶으면 글을 잘 쓰기 바란다. 글쓰기는 생각하기이므로 생각하기는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므로 글을 잘 쓰게 되면 생각을 잘하게 되고 생각을 잘하게 되면 지혜롭게 살게 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보다 잘 살 확률이 높으니 그러므로 글을 잘 쓰게 된다는 것은 보다 잘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참 글쓰기 나랑 뭔 관련 있어라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이 좋아야 결과도 좋잖아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명언이 있어요.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전투에서 M16 소총이나 방탄조끼를 입는 것과 같다. 엄청난 무기. 예, 엄청난 개인에게서 엄청난 무기잖아요.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다른 분의 글은 본 적이 없어요. 통찰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죠?